빗줄기가 저택의 창문을 맹렬하게 두드렸다. 곧 익명식의 음산한 건물은 낯빛 하늘을 배경으로 유령처럼 우뚝 솟아있었다. 안에서는 벽난로에서 불길이 타올라 벽에 걸린 헤아릴 수 없는 얼굴들의 초상화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겨우 19세인 사라가 남편 에드워드의 가족 저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묵하고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던 그는 가족의 특이한 점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녀가 목격하려는 것에 대해 그 무엇도 그녀를 준비시킬 수 없었다. 가족 만찬은 악몽에서 튀어나온 장면 같았다. 나이든 여족장부터 어린 사촌들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표정하고 차가운 흰색 도자기 가면을 쓰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것이 조상을 기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족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불편함을 느낀 사라는 가면의 텅 빈 눈구멍에 의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동안 침묵은 묘지처럼 엄숙했고 칼붙이 소리와 가면 뒤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그녀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모호하고 회피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에드워드는 어떤 불문율이라도 낄까봐 두려워하는 듯 접시의 시선을 고정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 후 굵고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인 여족장이 그녀를 본관으로 초대했다. 촛불의 희미한 빛 아래서 가족은 이상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손을 잡고 고대하고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말을 속삭였다. 사라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마치 미친 숭배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갑자기 여족장은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녀의 눈은 가면의 틈새를 통해 불안한 강렬함으로 빛났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라. 그녀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세요. 두려움이 사라를 엄습했다. 그녀는 벽이 그녀를 덮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에드워드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발, 사라. 그는 속삭였다. 그것은 단지 전통일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사라는 그녀를 괴롭히는 예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가면 뒤에는 어둡고 사악한 것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동안 그녀는 저택을 탐험하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그녀는 미로 같은 복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방, 고대하고 금지된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을 지나갔다. 방 중 하나에서 그녀는 잠긴 상자를 발견했다. 머리핀의 도움으로 그녀는 그것을 열 수 있었다. 안에는 노파, 아이, 젊은 남자 등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진 도자기 가면 컬렉션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각 가면 안쪽에 작은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다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사라는 수색을 계속했다. 지하실에서 그녀는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 안에는 가족의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각 사진에서 가족 구성원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도자기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뭔가 달라다. 그들은 텅 비고 영혼이 없어 보였다.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 그날 밤 쓰고 있던 것과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뒤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어둡고 덕게 달린 형체를 엿보았다. 사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녀는 저주받은 집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을 열자 에드워드가 있었다. 그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이것은 다른 가면과는 달랐다. 그것은 기괴하고 기형적이며 끔찍한 미소가 표면에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사라. 에드워드는 그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따라서 우리 연회에 참여해야 해.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에드워드는 그녀를 붙잡아 본관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가족은 가면을 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족장은 날카롭고 노란 이빨이 한 줄 드러나도록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사라.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원 중앙의 의자에 묶었다. 여족장은 흰색 도자기 가면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우리의 전통에 참여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속빈 얼굴 중 하나가 될 시간입니다. 사라는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여족장은 가면을 그녀의 얼굴에 씌우고 꽉 쥐었다.
사라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고 정신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이 그녀를 둘러싸고 웃고 박수치는 모습을 흐릿하게 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뒷목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모든 것이 검게 변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도자기 가면을 쓴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족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다가가 붉은 포도주 한 잔을 건넸다. 건배, 사라. 그가 말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을 위해. 사라는 잔을 들어 마셨다. 와인은 금속 맛이 나고 썼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비어있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속빈 얼굴 중 하나였다. 그날 밤부터 사라는 가면을 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들의 연애에 참석하고 그들의 날카로운 웃음에 동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삶, 그녀의 이름, 그녀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가면일 뿐이고 음산한 저택에 있는 속빈 얼굴이었다. 그리고 매일 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본관에서 가족들과 합류하여 고대의 단어를 속삭이고 다음 희생자, 광기의 연회에 합류할 다음 얼굴을 기다렸다. 그 순환은 공포와 절망에 의해 부추겨져 영원히 속빈 얼굴들의 저주를 영속시킬 것이다. 저택은 그 비밀과 공포와 함께 광기와 타락에 대한 기념비로서 때로는 최악의 악몽이 정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웃음, 텅 비고 영혼 없는 웃음은 영원토록 그 벽에 울려 퍼질 것이다.